오늘 발표할 논문이 준우가 소개시켜줘서 알았는데 Parameter Symmetry and Noise Equilibrium of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5가지 인트로와 그 좀 방법 관련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뒤에 준우가 이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좀 더 상세한 디테일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목에서 보셨던 파라미터 시메트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는 SGD에서는 GD랑 무엇이 다르고, 그래서 왜 더 나은지에 대한 좀 그 인투이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익스포넨셜 시메트리와 그 예시들, 이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준호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노이즈 이퀄리브리엄과 픽스드 포인트 티어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준호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메트리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대칭인데 그 뭐 단순히 뭐 선대칭, 뭐 점대칭 이런 개념보다는 그 어떤 프로퍼티에 있는 어떤 밸류를 바꿨을 때 그 밸류 값을 바꿨을 때 그 아웃풋이 이제 변동이 없는 상황을 그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시메트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얘기를 하는 게 네터 정리라고 있는데요. 네터 정리는 그 어떠한 결국엔 시메트리가 존재가 하면은 반드시 어떠한 그에 상응하는 그 보존 법칙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그 시프트에 따라서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그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공간적으로 그 트랜슬레이션의 이동에 대해서 시메트리 하다 하면은 또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그 각각 수식적으로 되게 잘 유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네트워 정리를 딥러닝에 이용을 해서 그 이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에서는 우리는 이미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시메트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메트리가 이 위에서는 되게 프리사이즈하고 엄밀한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 보통 좀 더 낮춰서 꼭 반드시 엄밀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얼추 맞다라는 거를 Q 시메트리, 쿼시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 딥러닝에서 쿼시 인베리언스가 얘기를 하는 바는 그 파라미터의 변화가 있어도 어떤 그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그런 비헤이비어에 되게 영향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뒤에서 또 예시를 들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거를 할 때 그 이미지 데이터가 뭐 조금 이렇게 바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저희는 사실 거의 동일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시메트리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의 이러한 시메트리 성질은 딥러닝 모델들 자체가 다 되게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근에 비해서 파라미터가 되게 과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스케일링 속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큐시메트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어떠한 그 데이터 샘플 G에 대해서 그 per sample loss L이 큐시메트리 하다라는 것은 곧 그 어떤 파라미터 세타를 그 트랜스포메이션 Q를 통해서 파라미터 변화를 했을 때에도 그 결국 아웃풋 로스가 같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Q의 로우가 있는데 이 로우는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함수 Q를 그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어떤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시메트리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가 바뀌어서 모델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위에 per sample loss는 그 Q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를 Q 시메트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의 그 쿼시 인베리언스가 만족돼서 큐 시메트리가 발생하는 예시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오멘테이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웨이트 스케일링,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여러 레이어들이 있을 때 노멀라이제이션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전의 웨이트들이 뭐 어느 스칼라 값이 곱해져 가지고 스케일링이 되어 있다 해도 결국에는 노멀라이제이션 이후에 아웃풋은 같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케일링 웨이츠가 있는데, 이거는 스칼라로 곱한 다음에 다시 뭐 이제 리니어 렐로 같은 경우에 렐로에서 다시 그 곱해준 만큼 나눠주면은 다시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이제 이 웨더 플로우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Q 시메트리가 만족되는 이 로스 상황에서 이제 로가 0일 때 그 데리베티브를 취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코비온이 사용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레디언트 C가 J가 되는 어떤 C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persample G니까 그 G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이 그 C 값의 변화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C 닷을 네더 플로우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C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이제 네더 플로우인데요. 이거는 그 그 물리에서 많이 쓰이는 레터 정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 위의 식을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어떤 그 보존 법칙이 바로 이 그 C 닷은 0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C 닷이 0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아예 없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 파라미터 세타가 결국에는 항상 이 C라는 함수를 통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뇌터 찰지라는 함수를 통과를 하면은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진행을 해도 이제 항상 이게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통 저희가 학습할 때 그 이제 초기화를 해가지고 어떤 처음에 세타 제로를 정의를 할 텐데요. 그러면 그 세타 제로에 대한 웨터 찰지랑 이제 학습이 된 이후에도 이게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뭔가 이러한 매니폴드 내에서 그 파라미터가 잘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 논문에선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이 위의 상황이 그 시메트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per sample loss가 그 트랜스포메이션 Q를 통과한 파라미터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상황입니다. 즉,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M 세타 매니폴드 내에서 이동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만 이 위에 그 얘기들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파라미터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을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하면은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그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파라미터들이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으로는 그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파라미터 세타 제로에 되게 결국에는 디펜던트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옵티멀하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SGD와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SGD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지만 이토의 레마를 이용을 하면은 위와 같은 식으로 그 네터 플로우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시그마 세타 t가 그 스토캐스틱한 그런 노이즈 코베리언스 텀이고, 뒤에는 이제 그 C에 대한 해시한 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는 그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해시안 텀이 이제 PSD냐 아니면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냐에 따라서 그 그레디언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SGD는 이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으로 움직이는 것을 허용을 하고, 즉 그 로스가 이제 일정하더라도 그 파라미터들이 그 디제너레이트한 그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논문에서 결국에는 이 그 파라미터들이 하나의 포인트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시메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 파라미터에 대한 리니어 오퍼레이션으로 그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정의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이용한 이유는 뒤에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딥러닝에서 쓰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메트리들이 모두 다 이러한 그 자코비언이 다 리니어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밀리를 익스포넨셜 시메트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작은 로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Q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디는 아이덴티티인데 그 결국에는 이 세타 제로와 같아지는 상황이 그냥 아이덴티티인 거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에다가 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인 A 세타를 더해 주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그 로 값을 곱해가지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그 이제 행하는 횟수를 원래는 디스크리트하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좀 컨티뉴어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로를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보여드리면 리스케일링은 이렇게 그 Q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곱한 다음 나눠주는 형식을 띠고 있고, 스케일링은 이게 스칼라 값을 곱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더블 로테이션 시메트리 같은 경우 이제 좀 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 존재를 할 때 그거를 좀 이렇게 디컴포지션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한 것인데, 이거는 뒤에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그래서 앞에 C 다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게 그 A에 대한 리니어 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C를 그 쿼드라틱한 폼으로 나타낼 수 있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시메트리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 로스를 주는 것만을 달아왔다면 이제는 그 웨이트 디케이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디케이는 그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을 학습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인데, 이제 파라미터들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페널티 텀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식이 원래 앞에는 그 그냥 로스가 여기에 로스 안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Q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페널티 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플로우를 구하면 이 아래와 식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플로우를 G라고 다시 그 웨이트 디케이가 포함된 네트워크 플로우를 G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의 텀으로 나뉘는데, 이 앞에 텀은 결국에는 그 로스가 감소를 하는 그러한 텀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 텀이 이제 GD가 아니라 SGD를 썼을 때 발생하는 그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으로의 옵티마이제이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트레이스 부분을 그 더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이 매트릭스 A를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그 파지티브 아이겐밸류 값들과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값들을 가진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도미넌트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레디언트가 커지는지,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하나는 뭐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식으로 대부분 갖게 돼가지고 이제 노이즈 플럭추에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게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진동을 하면서 그 점점 수렴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노이즈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는 그 미분값이 0일 때, 즉 그 뇌터 플로우 값이 0일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시메트리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트랜스포메이션 Q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곧바로 그 적분을 사실 해보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좀 더 그 아까 로를 이용을 한 거는 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되게 잘게 잘게 쪼개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되게 잘게 쪼개진 거를 몇 번 사용하느냐를 이제 람다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세세하게 나누는 거를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뭐 인티저하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디스크리트한 개수가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개수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람다와 로우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작은 로에 대해서 그냥 수없이 많은 그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Q는 결국에는 그 시메트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Q를 얼만큼 적용하던 간에 로스 값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이 픽스드 포인트 티어럼이라는 것인데요. 어, 네,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 sample loss가 아까 말한 L이고 이 A exponential symmetry가 결국에는 Q symmetry를 의미를 합니다. 그 Q symmetry가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 이 아래 네 가지를 만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보면은 이 G는 네터 플로우라고 해서 C 닷인데요. C 닷 그리고 마이너스 C가 monotonically decreasing 람다에 대해서 decreasing 하기 때문에 그 어떤 C에 대한 함수꼴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 컨케이브한 상황에서 그 C 값은 증가를 하는 그래서 어떠한 결국에는 하나의 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그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에 대한 그 유일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픽스드 포인트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시어럼 4.5와 그리고 좀 복잡한 그런 그 연산들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논문의 어펜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일단은 결론은 그 계속 웨이트 디케이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왔는데요. 웨이트 디케이가 있을 때는 그 이 픽스드 포인트를 세타스타라고 할 때 이 뇌터 플로우 C 다시 0이 될 때는 바로 그 이 좌항과 우항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우항 같은 이 반대로 썼는데 네 반대로 썼는데 그 이 좌항 같은 경우에는 그 SGD라서 하기보다는 웨이트 디케이에 의한 텀으로 그 로스가 이제 감소를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텀입니다. 그래서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으로 사실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텀은 SGD의 노이즈 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로스가 변하지 않는 그런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으로 움직이는 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계속 얘기해왔던 웨이트 디케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우항만 남게 되는데요. 결국 이게 0이라는 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A를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보면은 그 파지티브, 네거티브 그 아이겐밸류 값들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게 그 두 가지의 그 सब스페이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어쩔 때는 증가하고 어쩔 땐 감소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밸런스가 맞춰지는 시점 그래서 C 다시 뭐 0이 되게 되면은 멈추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일단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그 이 페이퍼가 좀 그 SGD가 GD에 비해서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으로의 그러한 탐색 능력이 훨씬 좋다.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즈 포인트 파라미터를 어디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어 뭐 항상 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그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뒤에 내용이 다 웨이트 디케이가 포함된 상황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이제 네트워크 플로우도 동시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디제너레이트 다이렉션으로만 이동을 해서 뭔가 한 가지 점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없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은 메서드 관련해서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뭐지? 그 시메트리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 앞을 놓쳐가지고 내가. 시메트리가 그 여기서 정의하는 시메트리가 결국에는 어떤 프로퍼티 값의 변화가 있어도 그 응? 아웃풋 값이 일정할 때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 시메트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딥러닝에서 시메트리를 주장을 하는 게 그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 값들이 좀 변화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 아웃풋 로스가 같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Q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변화를 시켜도 그 아웃풋 로스가 일정한 상태를 이제 Q 시메트리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로 들면은 가장 쉬운 예는 이 스케일링인데 그 세타 값을 이렇게 어떤 스칼라 값으로 곱해도 뒤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레이어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로스 값은 같아지기 때문에 어, 그 스케일링 시메트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든 이제 오티마이즈를 하게 되는데 그냥 로스가 계속 줄여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로스가 같은 스페이스 내에서 그 시메트리를 그러니까 만족하는 상황에서 또 그 좀 더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GD로 하면은 그 시메트리가 만족되면은 그 로스가 변하지 않는 그 디제너레이트 방향으로는 전혀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SGD가 훨씬 그 옵티멀한 값을 찾는데 그러한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로만 듣고 정리만 하면은 음. 그냥 이그젝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디제너레이트 방향으로는 아무튼 신경을 안 써서 그쪽을 옵티마이즈를 안 하는데 옵티마이즈를 못 하는데 그 네. SGD는 자동적으로 이런 시메트리를 그 인핸스하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즈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만족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파라미터 세타에 뭐 어떤 값을 곱해도 모두 다 동일한 로스를 가지니까 그 일단 학습하는 과정에선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델 자체가 이제 내는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다 같은 성능을 낸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시메트리를 만족하는 그 파라미터 세타의 어떤 집합 내에서 가장 좋은 세타 값을 찾아 나가는 데에 그 스토캐스틱 텀이 추가되면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로스를 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참. 근데 이 얘기 같은데요. 그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그 모델 파라미터를 어떤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하는지에 따라서 그 항상 이 디제네레이트한 방향으로는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SGD를 쓰면은 세타 제로를 다 다르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좀 그 옵티멀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로스가 같은 선에서 그 옵티멀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니셜라이즈 포인트가 달라도 다 좀 동일하게 좋은 쪽으로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어서 준호가 그 어플리케이션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 그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티어리티컬을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되게 한정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페이퍼의 구조는 되게 어떤 네트워크에서 되게 작은 서브 네트워크에 대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그걸 투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를 확장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논리니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주장한 그런 어떤 캐릭터리스틱들이 그대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인투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기도 하고 해서 좀 들어주시면은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시메트리에 대해서 다시 좀 리캡을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시메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예를 들어 리스클레임 시메트리를 예로 들자면 이게 렐루 네트워크가 여기서 렐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뉴럴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어떤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곱한다고 해서 이 아웃풋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웃풋이 똑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아웃풋 스페이스가 전혀 변하지 않은데 실제로 여기서 세타에다 10을 곱하고 10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세타 자체는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유의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펑셔널 스페이스에서 아웃풋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시메트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혀 옵티마이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워낙에 얘기했었던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에 되게 심하게 의존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 C 세타 이꼴 C 세타 C로 즉 이렇게 이게 시메트리에 해당 이런 처음에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에 되게 심하게 의존하고 이는 결국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설명해 줄 부분은 로컬 더블 로테이션 시메트리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매트릭스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이 같은 경우는 A 뭐 어떤 괜찮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 P 인버스 B라고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하게 되면 AP 곱하기 P 인버스 B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이 A 곱하기 B나 AP 곱하기 P 인버스 B는 사실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방향에 대한 업데이트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방향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 방향에 대한 시메트리가 존재한다는 거고 더 나아가면 이 시메트리가 존재하게 되면 그
처음에 워낙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되게 기본적인 법칙, 시메트리가 대칭성이 존재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보존량이 존재를 하거든요. 보존량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이 로컬 디컴포지션인데요. 그러니까 즉 어떤 매트릭스 U와 W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UA로 바꾸고 그리고 그 연산을 U 곱하기 W 연산하게 된다고 하면 얘를 UA랑 A 인버스 W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이 결과물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시메트리로 인해서 그 보존된 성질이 바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 타임 스텝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WT 곱하기 WT 그 트랜스포즈 빼기 UT 트랜스포즈 UT를 하더라도 이게 이니셜라이즈 포인트에 대해서 전혀 바뀌지 않는 이 그 네트워크 플로우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형태를 그레디언트 플로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게 페이퍼 자체가 아까 얘기하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했나 보면 이게 작년 입스 오랄 페이퍼 중에 그 Conservation Laws for Gradient Flow라는 페이퍼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은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했을 때 어떤 프로퍼티가 보존이 되냐 이런 페이퍼가 작년에 있었었는데 아마 그 페이퍼에 대해 태클을 하기 위해서 올해 되게 파라미터 시메트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얘는 그 파라미터 시메트리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확장을 해서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저희가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좋을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페이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시메트리 정의를 했고 시메트리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컨ser베이션 러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더블 로테이션 시메트리라는 거에 대한 컨ser베이션 프로퍼티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컨ser베이션 프로퍼티 정의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는 클로즈 폼 솔루션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스토캐스틱 텀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기존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빨간 그 주황색 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아예 그 컨ser베이션 텀, 즉 웨터 텀, 컨ser베이션 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SCD를 적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 움직여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위에 얘기했었던 그 컨servation이 그 어떤 프로퍼티 이퀄 0, 어떤 프로퍼티가 보존되는 그 매니폴드 상에서의 탐색이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풀었을 때 저희는 일반해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SGD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과 이후의 사실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이전 레이어가 이전 레이어와 이전 다음 레이어의 뉴런 간의 사인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 익스포넨셜 레이트를 만들어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어떤 특정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로 컨버지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걸 더 오버스테이트 하게 된다면 로컬 미니마가 아니라 글로벌 미니마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저희는 로컬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했고 그 다음에 투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 즉 y equal a b x 꼴의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웨이트 디케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투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시메트리 정의를 했고 시메트리 정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컨설베이션 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컨설베이션 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뭐냐면은 이게 끝났을 때 이걸 클로즈 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클로즈 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거의 결과가 아래에 나와 있게 됩니다. 이 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샤프니스에 해당하는 텀인데요. 결론부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샤프니스에 해당하는 텀은 사실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만 관련이 있지 이게 점점 더 플랫해지냐 점점 더 샤프해지냐는 사실은 그 뭐 SED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존에 저희가 플랜디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좀 되게 간단합니다. 플랫한 미니마를 가질수록 사실은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좋은 제너레이션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하이라이트로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샘 옵티마이저라는 페이퍼입니다. 샤프니스 어웨어
옵티마이제이션, 뭐 샤프네스 어웨어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페이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저를 소개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플랫니스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더 제너럴라이즈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샤프네스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플랫한 미니마를 되게 페이버 해야 되겠는 걸 이렇게 주장하는 페이퍼가 있었고요. 이거는 띠오릭하는 사람들한테 좀 유명한 페이퍼인데 반대로 되게 다른 결과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되게 엄청나게 그 플랫한 미니마가 아니라 엄청나게 되게 샤프한 미니마에 갇힌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론적인 사실 인투이션 전혀 없고 우리가 해봤는데 그 맥시멈 아이겐밸류가 엄청나게 커지더라. 그리고 그 값이 어떤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E 나누기 러닝 레이트에 항상 비례를 하더라라는 좀 되게 특이한 류의 페이퍼입니다. 뭐 이런 페이퍼로 인해서 라지 러닝웨이트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 페이퍼의 스코프가 살짝 벗어난 얘기고요. 아무튼 이 페이퍼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SGD가 어떤 플랫 미니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 대비 플랫해지는 건 단순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샤프니스 값 같은 경우는 그냥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해당 페이퍼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인풋 데이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중요하지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플랫네스를 전부 다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좀 흥미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넣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웜업에 대해서 전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저희가 도출한 모든 결과의 경우는 실제적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플로우. 그러니까 어떤 오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그 미분 방정식으로 근사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 이닉과 S 엔드와 같은 이 샤프니스 텀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됐을 때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결과와 함께 기존의 그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 라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 웜업을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웜업이란 걸 뭔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시작을 했을 때 오티마이즈 러닝 레이트가 처음에 엄청나게 되게 작게 하다가 나중에 프로그레시브하게 크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게 작게 만든다는 거는 그 어떤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SDE에 되게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SDE에 근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얘는 그 자기가 알아서 어떤 되게 평평한 공간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 말진을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 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라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한 맥시멈 액티베이션이 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large language 모델의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패턴을 뽑아보면은 되게 특정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막 만 배, 100만 배 이상이 되게 큰 액티베이션이 걸리는 걸 볼 수 있고 비슷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풋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되게 심한 액티베이션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액티베이션이 되게 심하게 걸려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제 되게 강한 피처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한 피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한 피처는 사실 특정 액티베이션에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강한 피처가 왜 존재하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의 좀 논리적 비약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샤프니스하게 특정 방향의 피처가 강조가 되었다는 거는 그레디언트 자체가 특정 피처에 되게 집중해서 했다는 거고 그거를 더 나가서 얘기하면 되게 샤프니스 미니마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라지 모델들 같은 경우 되게 큰 배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 큰 배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시금, 그, 노이즈 텀의 영향보다는 ERM, 즉, Empirical Risk Minimization 텀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처음에 되게 라지 배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이즈 텀이 되게 줄어들게 되고, 뒤에 가깝게 되면, 결과적으로 샤프니스 미니마에 가깝게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제가 이전에 했었던 실험들 중에서 이게 VIT 베이스의 그 액티베이션이 되게 강하게 있었던 거를 사실 어떤 게 노이즈 레이블을 프리딕트 하기만 해도 그냥 아예 플랫해지거든요. 이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그 정도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이 액티베이션 패턴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선언 자체는 디그레데이션 아마 크게 없을 거고요. 두 번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스토캐스틱 텀이 스토캐스틱 텀이 그 large 모델에서는 많이 사라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 추측이고요. 실제로 뭐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 어떤 플랫네스와 함께 플랫네스에 해당하는 점들은 그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사실은 그거 이니셜라이제이션 되게 크게 영향을 받는 걸 알고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전혀 어떤 종류의 플랫네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노이즈 얼라이언스 솔루션. 그러니까 저희가 추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더 딥한 레이어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떤 되게 좋은 해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논문하고 있는데 결론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놈이 항상 밸런스된 텀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이런 현상은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전혀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했을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되게 말로써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놈이 1로 고정이 되면 놈이 밸런스가 되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놈이 특정 값으로 클램핑이 된다는 거는 그 그레디언트가 되게 이쁘게 뒤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더 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런 현상은 사실 레이어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레지듀얼 커넥션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가 인 거를 고려를 해보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게 인풋,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레스트 레이어의 놈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인터메디어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모든 레이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노무를 이니셜라이즈 한다고 하더라도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놈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모든 그 딥한 네트워크 그 레이어로 확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그 프랙티컬하게 그 레이어들 사이에서 액티베이션이 있는 즉 논리니어 펑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왼쪽 같은 경우가 FCD를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 GD를 했을 때인데 지금 GD를 했을 때는 지금 GD와 FCD를 했을 때 되게 다른 피처 얼라인먼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가 그리고 맨 마지막 그 특정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그냥 두 레이어 간에 사실 GD를 했을 때와 SGD를 했을 때 서로 되게 다른 다이내믹스를 가진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쓰시면 이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